8월 2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동훈의 딜레마입니다. 여야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동훈 대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더욱이 한 대표가 최근 제3자 추천안의 조건으로 건 제보공작 수사 관련 당사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수사를 받을 테니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며 압박에 동참하면서 한 대표 활로는 더욱 좁아진 셈이 된 겁니다. 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최혜병 특검을 어떤 형태로도 합의가 됐을 때 당에 가져가서 통과시킬 자신이 없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유 저 바지 사장 아니야 이랬던 분들은 아유 반바지 사장이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 정부 여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그 용산과의 어떤 관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9월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맞물려 간다면 당내 논의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온다.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를 국민에게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이 약속을 그냥 유야무야로 갈 수는 없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앞서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해 특검법을 폐기시켰던 만큼 제3자 추천특검법 발의를 밀어붙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따르면 현재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오늘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이 변화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무조건 이의제기를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육선의 당내 최다선 의원이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당내 설득과 동참은 여전히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만약 앞서 공언한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지 못한다면 한 대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거란 예측입니다. 한동훈 대표 이번에는 굉장히 큰 패착이고 이제 외통수에 거의 갇힌 거 아닌가. 저는 발의를 하는 거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의원들 뒤에 숨어서 의원들이 동의 안 합니다. 그거는 처음 했던 자기 말 바꾸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3자 추천안의 딜레마에 갇혀버린 한동훈 대표. 야당의 거세지는 압박 속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낼까요?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섭단체 완화입니다. 어제 취임 인사차 만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수건인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자는 건데요. 현재 조국 혁신당은 12석으로 비교섭단체에 속합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내교섭단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시다. 원내교섭단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건 맞습니다. 이거 게임의 룰에 가까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기본과 원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좀 모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처럼 조국 대표의 적극적인 요청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건데요. 교섭단체 완화를 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거대 양당의 도움 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죠. 교섭단체가 되면 정당 국고 보조금은 물론 정책연구위원과 입법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요.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날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조국 혁신당이 정치력을 확장하려면 교섭단체로 올라서는 게 수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국한하지 않고 앞서 우원식 의장을 찾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교섭단체가 여럿일 때 한번 해봤거든요. 각 야당들이 스펙트럼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서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타협할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막힌 정부에서 교섭단체가 여럿 있는 거는 그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괜찮은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고리로 조국 혁신당의 압박 아닌 압박은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을 제외한 진보당, 개혁신당 등의 군소 정당들도 비교섭단체 지위 강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야6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 요건을 낮춰달라는 데 일정 부분 합의를 모은 상황입니다. 이제 관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민주당에선 내심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10월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파트너십을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당이 과연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내어줄지 두 당의 공조 여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